뭐 사실은 창신이나 뭐 양쯔 메모리 이런 걸 보면서 이 턱밑까지 쫓아왔네. 네. 굉장히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15년 이상 칼을 갈아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10년이 굉장히 그 위기 내지는 잘함의 기회라고 보는데요.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기술 주권이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협상력을 확보한 나라들은 이 패권국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분을 확보하고 이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식민지 그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좀 할 만은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기술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느냐, 이 운명적 갈림길 속에 저는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에 자신이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보여줄 이게 뭔가 보여줘야 네.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 같으면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도 옆에 좀 이렇게 좀 추켜 세워주면서 네. 이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의 또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발언이나 네, 이런 네, 것을 네, 보면 네. 동맹이지만 분담금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지켜주지 않아. 그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연합훈련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네. 뭐 싫으면 간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이면서 트럼프 특유의 어떤 협상력을 계속 올리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 중에서 대개는 아마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지금 대미 투자를 몇 가지를 제안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짜 질서는 끝났다. 공짜 질서가 뭐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전 이후에 자유무역 시대라고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싸고 좋은 곳을 찾아서 이념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어디든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하던, 그리고 이제 관세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고, 안보 면에서도 동맹하고의 안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지켜주던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던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냉전 이후에 미국이 사실 일국 체제에서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또 유엔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협의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그 시대는 완전히 뭐 그 이후에 사실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 이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담금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네, 네. 동맹인데 분담금을 네,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강대국으로서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은 또 2010년도 초반부터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를 해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준비를 해왔는가. 그러니까 중국이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보면 한 15년 이상 준비를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반도체도 우리가 세계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독보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 뭐 사실은 창신이나 뭐 양쯔 메모리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턱밑까지 쫓아왔네. 네. 굉장히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15년 이상 칼을 갈아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10년이 굉장히 그 위기 내지는 잘함의 기회라고 보는데요. 중국과 이런 경쟁국들이 쫓아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전략적 이점은 뭐냐? 우리가 뭐 국토가 있으면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뭐 부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느냐?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기술 주권이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선 전략 산업 많은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
또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데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들이요, 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그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협상력을 확보한 나라들은 이 패권국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분을 확보하고 이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식민지 그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더 가까운 미래에서 한 10년, 20년 안에 저는 우리가 그 패권국에게 그래도 좀 할 만은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기술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느냐, 이 운명적 갈림길 속에 저는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주권이라든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상당히 정말 지금 아주 시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을지훈련 중단한 뒤에 이제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이제 좋은 관계고 올해 만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는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수 있다, 패싱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이제 인기가 많이 추락했잖아요. 만만하게 생각을 했죠. 베네수엘라 이후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란이 뭐 미국을 압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만큼 뭐 형편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란 자체가 굉장히 군비 비축을 많이 해놨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나름 이제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이란 전쟁에서 너무 많은 어떤 소모를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동맹국들에게 신임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자신의 어떤 그 신임이란 여러 가지 지지나 이런 것들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아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짐작을 하지만 이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중간선거 전에 인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북한하고의 어떤 일종의 정치적 쇼,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접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어차피 북한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동북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남북한 간의 어떤 대화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희망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개선이 되어야 이게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도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대미 투자를 우리가 사실 하기로 되어 있었죠. 3월 달에 일본이 했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후속으로 대미 투자를 해왔고,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작년에 에이펙 이후에 미국하고 그 약속했던 일환으로 이제 이행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타결이 안 되고 이제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자신이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그냥 원래 같으면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도 옆에 좀 이렇게 좀 추켜 세워주면서 이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북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의 또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또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축소한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약간의 그런 우리에 대한 압박.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지만 분담금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지켜주지 않아. 그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연합훈련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네. 아, 뭐, 싫으면 간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이면서 트럼프 특유의 어떤, 협상력을 계속 올리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속에서, 사실 어떤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한미동맹이란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통상과 안보를 지금 연결하고 있고 뭐 그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반도체를 투자해달라 뭐 아마 이런 요구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대미 투자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미 투자는 이제 작년에 3,500억.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그 팩트 시트 상에 반도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별개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 네. 반도체라는 것이 미국의 AI 그 케이펙스 그러니까 미국의 AI 설비 투자의 네. 큰 일환으로 이 공급망 속의 AI 인프라 투자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I 패권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크게 하고 있는 네. 속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이 대규모로 AI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네. 특히 이 이익을 보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기 네. 때문에 네.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을 보는 면도 있는데 네. 네. 그러지 말고 생산을 늘려라라고 계속 네.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네. 테니까요. 지금 병목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생산을 늘릴 때 왜 한국에서만 생산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는 우리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대만의 TSMC한테도 네. 계속 해왔죠. 네. 그래서 TSMC에게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실제 TSMC는 최근에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공장은 지었지만 알다시피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네.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이 많이 재편됐기 때문에 제조업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인프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지 않고 공장은 완공이 됐지만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업들도 첫째는 우리가 이제 투자 아직까지 왜 미국에까지 이 반도체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영토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떠나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사 결정 이런 게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것이 두 번째 또 이것이 숙련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영토로 가서 이 수요를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 중에서 대개는 아마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지금 대미 투자를 몇 가지를 제안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9월 뭐 초 정도에는 좀 이렇게 그 우리로 치면 추석 전에는 뭔가 타결이 좀 되지 않을까 또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문제는 지금 결론 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아마 요구는 할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또 한 가지 배경은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병목을 해결해 달라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메가 그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도전에서 가장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물론 호남도 있지만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네. 여기 클러스터, 여기에 지금 올해 거의 준공이 돼서 SK 그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이미 돼가지고요. 내년 되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공급을 늘려주고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